만져보면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주글주글 앉혀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어쩔 수 없지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죽지요. 마음이 심란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 짐이 날아가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죽지요. 마음이 심란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 짐이 날아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이온 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 이청입니다. 반가. 오늘은 2025년 1월 며칠이야? 21일 화요일날 판매 방송했던 난 팔아요 재배법 시간입니다. 이기도 하고 2022년 새해 첫 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난학생님들 2025년 한 해 건강하시고 모든 소원 다 이루어지시는 그런 한 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왜 난을 좋아해요? 그러면 향이 좋아서요. 종류가 많아서요. 잘 안 크잖아요. 다양하잖아요. 뭐 다들 있으신데 어제 저희 농원이 강화 가는 대로, 강화대로 쪽이에요. 거기서 2.7km 정도 떨어져 있나?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데 거기에 한 7, 8년 전인가 5, 6년 전에 한 학생이 한 겨울에 걸어서 왔어요. 그때 영하 7도 정도 되는데 그 먼 거리를 한 3, 40분 동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취직을 하고 어제도 왔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뚜벅이로 차를 타고 마을버스 타고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난이 왜 좋아? 라고 물어보니 그냥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봤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가 아니라 그냥요 하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직업이 난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키우고 매일 다양한 종류의 향도 맡고 하지만 일반 분들이 난을 좋아하면 나는 이제 그 취미생활, 그 식물의 취미생활의 마지막이라고도 하는데 그냥요 하는데 마음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왜 좋아해요? 그냥요. 맞아요. 그냥 좋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저는 나의 쌤도 그렇고 일단 첫 번째는 건강하고 두 번째는 좀 넓은 마음으로 살려고요.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난향처럼 멀리 퍼지는 난향처럼 큰 마음으로 좋을 때도 있고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세상 살이가. 근데 넓게 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경험이고 다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5년 한 해 난학생님들 난과 함께 아주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지사항이에요. 계속 배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뭐 영하 8도 9도, 10도에도 보낸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 보냅니다.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종류가 많아서 그 종류별로 숫자가 많아서 보냈다가 혹시 불상사가 생겨서 다시 보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얘네들도 생명인데 보낼 수 없잖아요. 얼어 죽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저희 이온농원은 무조건 영하 3도
최고가 영하 4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영하 5도, 6도 넘어가면 전 배송 안 합니다. 무조건 영하 3도, 4도가 유지되든가 밑으로 떨어질 때 배송을 하기 때문에 이중 박스도 하고, 그죠? 스티로폼에다가 핫팩 넣고 하는데도 걱정돼서 못 보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번 주죠. 돌아오는 주에 저희가 부산, 광주, 거제 등 좀 따뜻한, 비교적 따뜻한 곳에는 목요일쯤 발송할 예정이에요. 날씨가 또 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꽃샘추위 때문에 날씨가 확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일단 따뜻해지면 영하 3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일괄 배송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글로우카 꽃대가 있잖아요. 다른 건 늦게 받아도 되는데 글로우카는 꽃대가 있는데 밤에 향이 그렇게 좋다는데 맡아보고 싶다 한번, 그래서 샀는데, 구매를 했는데 왜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미리 골랐던 것 중에서 혹시라도 피면 제끼고 몽어리 상태로 보내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이 요거 있잖아요. 9번하고 10번이 오크레나 밀리암 줄리아토하고 아구아 마리아나인데 요것들이 요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가식을 할 겁니다. 제가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가식해서 좀 더 보관했다가 따뜻하게 좀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 바보셀라 큐큐레이터인데 요거 하기 전에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겨울철에 이미 이제 겨울철 들어섰으니까 또 방법이 없는데, 거실에서 키우는 거 말고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고 온도가 비교적 추운 데서 키우는 분들은 특히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칼슘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추위에. 그래서 겨울철 들어서기 전에,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칼슘을 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산하고 칼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산은 비료 중에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인산이 부족하면 다 모든 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인산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인산은 좀 칼슘보다는 좀 속도가 빠르지만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인삼이에요. 인산은 연중으로 쭉 주는 게 좋아서 저희가 마감프 K를 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일반 비료에는 적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만 올리면 돼요. 한 번만. 그것도 많이 올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화분 전체에 만약에 이 정도 크기의 화분이면, 그죠? 요게 17cm 정도 돼요. 그럼 그거 딱 반이잖아요. 반이면 몇 알이야? 반이면 28에 16. 한 8알 정도 기준이에요. 화분의 반에. 8알에서 9알 정도만 주면 1년 내내 문제 없고, 또 그거는 칼슘은 화분 2부던 또 아래쪽에 넣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칼슘제는 급하게 준다고 해서 되진 않으니까 보통 관주가 더 좋긴 해요. 관주라 하면 칼슘 비료를 물에 타서 물 줄 때 주는 게 좋죠. 그리고 급하면 연면 시비도 하고 하는데 11월 달 정도부터 한 2번 내지 3번, 보름에서 20일 간격으로 3번 주면 겨울을 나는데 훨씬 더 식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에 들어서기 전에 한여름 고온 현상 때도 칼슘 부족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래서 그때 또 5월 달쯤부터 준비해서 2-3번 주면, 그 정도 주면 되고, 연중 나머지는 칼슘 별로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칼슘의 중요해서 말씀드렸고, 1번 바보셀라 큐큐레이터는 다 큰 거예요. 아주 귀엽죠. 자꾸 꽃도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은 얘가 이제 남미에서 고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고지가 보니까 남미 쪽에서 1400에서 3000 고지예요. 남미 하면 따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얘가 추위에 비교적 강한 편이에요. 남미치고 10도, 겨울철 10도까지 생각보다 강하죠. 잘 견디고, 그리고 얘가 이제 착생이면서 암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바리움이나 테라리움 같은 데서 번식도 빠르지 않고
아주 미니어스 타입이 작기 때문에 그런 데 안착해서 키워도 되고 부작이나 이런 것도 되게 키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바리움이나 테라리움에서 이런 갇힌 어항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넣어놓고 키울 때는 수태를 많이 안 쓰면 안 돼요. 화분처럼도 안 되고 아주 얇게 깔아서 살짝 붙이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제가 키워보니까 반그늘, 좀 더 어두운 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LED에서 더 잘 크겠죠. 반그늘에서 반양지, 햇빛이 강한 쪽까지 잘 자랍니다. 그래서 반그늘 쪽으로 좀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잎이 진해지고 햇빛이 좀 센 데 들어가면 약간 노랗게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범위까지 잘 자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큰다. 그 다음에 꽃은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얘가 봄에도 한번 피고 가을에도 한번 펴요. 그리고 향도 은은한 향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품종은 물 주는 주기가 식물마다 틀린데 제가 온시디움 같은 거나 호접나는 제가 물 줄 때 너무 말리지 말고 말리는 기간을 길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카틀리아, 오크리아나나 노빌리어 뭐 이런 카틀리아들은 굉장히 많이 말려도 돼요. 덴드로비움도 많이 말리고 다시 줘도 괜찮은데 과습이 문제지만 얘네들은 말르는 타임이 약간 가볍게 말랐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가볍게 그러니까 완전 바삭이 아니라 말랐는데 가볍게 그냥 약간 뽀송뽀송하게 말랐다 하면 다시 물을 주시면 돼요. 그렇게 주기를 지켜주시면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에피덴드론 슈렉테리아늄은 얘도 암생종입니다. 그리고 보통 원산지에는 오크니까 오크가 뭐죠? 오크가 소나무가 아니라 참나무가? 굴피 할 때 참나무가? 제가 찾아볼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거기서 착생해서 사는 나무인데 제가 키워보니 화분에서 키울 때는 무조건 빨리 말르는 화분에 키워야 돼. 얘네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안쪽부터 썩기 시작해요. 블랙낫이라고 썩은병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줄기썩은병이나 뿌리썩은병에 걸려갖고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렇게 통기가 잘 되던가 토분이나 아니면 나무에 부작해서 키워야 되지 분이 이렇게 높은 분이나 이렇게 키우면 습이 올라와서 한 번에 무너집니다. 건조에 굉장히 강하다 그랬어요. 생긴 거 보세요. 굉장히 강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비바리움, 테라리움에서 키워도 되고 부작으로 키워도 되는데 만약에 비바리움, 테라리움에 비바리움 이런 데 키운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비교적 어떻게 해요? 물기가 습도가 조금만 있어도 되니까 물기가 먼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햇빛은 얘는 저는 반그늘 반양지인데 반양지가 더 좋더라고요. 반그늘보다 반양지에 키웠을 때 색상이 이렇게 안토시아닌 양기가 이렇게 붉게 나오고 그래서 훨씬 더 이뻐요. 그리고 추위에는 좀 약해요. 얘는 남미 쪽에서 아주 고지대가 아니라 한 50에서 100m 그러니까 낮은 저지대에서 크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따뜻한 걸 좋아해서 최소 12도, 13도 이상 유지해 줘야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그래서 3번에 에피덴드럼 트리아레이텀은 제가 향 좋다 그랬잖아요. 정말 향 좋습니다. 대신 밤에 향이 나요. 밤에. 그리고 꽃도 오래 가요. 그리고 꽃이 폈을 때 펄도 막 반짝반짝 들어가고 손을 대보면 손이 비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반투명 같은 그런 꽃이 피는 그런 품종이고 얘도 남미 쪽이에요. 남미 쪽이고 요거의 포인트는 요것도 똑같아요. 방금 했던 바보세라나 이런 것처럼 말릴 때 완전히 마르지 않고 약간 가볍게 말른 다음에 물을 주는 걸로 하고 이런 게일수록 배수가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뿌리가 얇을수록 배수가 훨씬 더 잘 돼야 된다는 거고 반그늘에서 반양지 사이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게 따뜻해야 돼요. 얘도 여름엔 선선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전혀 문제 없고 부작 키워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틸리아 넘어가는데 이게 제가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꽃대 이런 것도 있고 좀 더 올라오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렸고 이거 받으시는 분은 일단 재배 전에 요거 다 가져가서 갑자기
꽃이 빨리 피우고 싶다 해서 따뜻한 곳에 두면 안 됩니다. 꽃은 어떤 꽃이든지 꽃은 서서히 펴야지 가장 예쁜 꽃을 필 수 있어요. 에너지를 서서히 받으면서 꽃이 펴져야지 되지. 갑자기 확 따뜻한 데 있으면 꽃몽울이 집니다. 그리고 통기가 잘 되는 거고 비교적 그래서 비교적 통기가 잘 되고 빛이 잘 되는 곳이라면 거실 쪽이죠. 거실 쪽에서 키워야 되고 추위에 약합니다. 얘도 한 12도, 최소 12도 이상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꽃이 딱 피잖아요. 필 때까지는 건들지 마시고 창가에 뒀다가 피면 그때 밤에 향이 나니까 밤에 침실로 가져가서 침대 옆에 두고 주무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정말 뭐 달콤한 그런 향이 나니까 맡아보시고 꽃도 너무너무 귀엽고 이쁩니다. 원종의 그런 매력이 있죠. 화려하고 멋스럽고 그러진 않지만 은은하고 왠지 뭐라 그래 그 수수한데 굉장히 고귀한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슬립분으로 가져가는데 그대로 키우시다가 봄 되면 얘는 어차피 뿌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작도 괜찮지만 부작도 좋아요. 그러고 나는 부작 느낌이 너무 싫어 이런 분들은 토분으로 키우고 만일은 슬립분으로 계속 키우실 분들은 분 높이를 높게 심지 말고 낮게 심고 결국은 뿌리가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뿌리가 나온다고 계속 분갈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뿌리 나오는 대로 걸어서 행잉으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뿌리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5번 싱잉 펜시 골드 칭화도 꽃대가 아마 여기서 이끼 나갈 거예요. 꽃대가 나갑니다.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싱잉 펜시 골드가 꽃이 노란색이가 엣지 부분에 있잖아요. 끝에 부분에 빨갛게 들어가 있잖아요. 꽃 이뻐요. 근데 검색하다 보니까 남미 쪽에서 얘가 몇십만 원을 해요. 그랬더니 보니까 원종은 아니지만 얘가 이제 조직이긴 하지만 조직이 다 똑같이 안 나와요. 조금씩 좀 틀리게 나와요. 또 재배 환경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화형이 둥글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그러는데 우리는 원종 위주로 그러는데 남미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외종이 더 귀한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또 화형이 좋은 애들은 선발해서 키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이대로 키우시고 이렇게 자꾸 쓰러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쓰러져요. 분갈이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꽃이 없으면 바로 분갈이 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한겨울에도 괜찮아요. 분갈이 하는 건 막 뜯고 쪼개고 이런 거는 겨울에 안 하는 게 좋죠. 가정에서는 저희는 하는데 하지만 그냥 그대로 뽑아서 옮기는 건 해도 되는데 지금 꽃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토분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키우다가 봄 되면 4월달 꽃 지고 3에서 4월달 되면 분갈이 해주시고 그때 분갈이 할 때는 보니까 수태는 아직 몇 개월은 더 버틸 수 있지만 다시 갈면 1, 2년 최소 2년 정도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분갈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털고 새로운 식재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카트리 아클란디아에는 요거는 처음에 굉장히 더딥니다. 아클란디아 키우신 분들은 성격 급하면 못 키워요. 이거 꽃이 언제 펴? 맨날 봐도 똑같은 거 같고 쌍엽종이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키울 때 받으시면 무조건 토분으로 옮겨주시라고 합니다. 과습에 취약해요. 과습하면 병 걸리기 시작하면 잎이 막 우르르 막 쏟아지니까 과습에 취약하니까 토분으로 하고 여느 카틸리아하고 똑같은데 얘들도 착생이고 암생이에요. 그래서 건조한 거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건조한 거 강해요. 그러니까 물 주고 말리고 최소 이틀 이상 말리고 다시 물 주고 이틀 있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물 주고 이틀 후에 마시니까 물 주고 이틀 후에 줘야지 이런 아닙니다. 물 주고 말라지잖아요. 딱 이제 물기가 없어. 그렇게 하고 2, 3, 4일 정도 지나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추위에 약합니다. 12도 이상 유지해 주시고 키우다 보면 이 정도 사이즈 나오면 그때부터 늘어나요. 순이 늘기 시작하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싱잉 맥스 멜로디는 이렇게 7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저희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게 이제,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건들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건들면, 우리 집은 도대체가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날 과습해서 문제돼요.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더
뚫어주시든가 아니면 이거 빼서 토분으로 움직여서 토분을 넣으시면 되고, 수태는 갈 필요 없어요. 저희가 분갈이에서 수태에다가 새 수태에다가 넣었으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물속으로 분속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왜 자꾸 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 주는 주기가 늦어갖고요. 겨울에 이제 너무 과습 때문에 말을 자주 안 주니까 물 속에, 그러니까 물 속이래. 화분 속에 물이 없으니까 위로 뜨는 거예요. 공중 습도 위주로. 그래서 이런 거는 물을 주면 다시 내려간다. 그래서 물 주는 주기가 맞으면 내려가. 그래도 않고 계속 뜬다. 그럼 요 정도 떴을 때, 요 정도 떠서 이제 움직일만 할 때 스프레이를 뿌리고 충분히 뿌리면 뿌리가 야들야들해져요. 그때 살짝 내려갖고 화분 속으로 넣어주면 쏙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어크리아나 9번 8번이구나. 8번이 사무엘라 엘레나 나비아타. 8번 어디겠니? 여기 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저희가 분갈이 한 지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요대로 절대 과습하면 안 돼요. 특히 겨울에 과습, 그러니까 봄에도 약간 성장을 좀 잘하는 편이니까 그때는 뭐 꽃을 피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새순이 올라오고 막 그래서 그때는 약간 과습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잘. 그다음에 가을에 자랄 때는 물 마르면 바로바로 줘야 돼요. 그냥 막 자라니까. 근데 겨울하고 여름에는 과습하면 위험하죠. 겨울에 보통 생각할 때 과습은 여름에만 고온하고 과습하면 뿌리 썩는다고 생각하고 병 생긴다는데 안 그래요. 겨울 과습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과습만 주의하시면 되고, 요 합은 그대로 그냥 키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순이 너무 바싹 붙어서 나오는 분들은 올라와서 한 3월까지 그래도 올라와요. 이 정도 간격이면 순에서 올라오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봄, 가을, 그러니까 3월, 봄, 가을이래. 4월쯤 되면 올라올 때 그대로 뽑아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올 가을에 운이 좋으면 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꽃을 봤을 때 폈는데 꽃이 좀 생각보다 작고 화형이 밉다. 전혀 실망하지 마세요. 얘네 화형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대로 된 세력, 최고의, 특히 카틸리아는 세력이 아주 좋았을 때, 그러니까 최고의 저희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성인이 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최고의 화형과 화색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번 꼭 보고 첫 개화인데 절대 이러지 마세요. 제가 비교 사진 하나 올려줄게요. 어크리아나가 아니라 트리아네가 얘가 트리아네 죄송합니다. 트리아네 시룰리아가 핀 게 두 가지 있어요. 우리 난 키움대 고객님이 작년에 핀 꽃과 올해 작년에 세력이 약해서 첫 번째 핀 꽃과 올해 두 번째 세력이 좋아서 핀 꽃을 비교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 저렇게까지? 그래서 꽃은 절대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펴갖고는. 그리고 요런데 상처 있으니까 요런 거 상처 있는 거 한두 개씩 있어요. 받으면 이 왜 상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9번 하고 10번. 아까 9번하고 10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가. 저는 요거 좀 가식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요 뿌리 지금 요거는 살아 있어요. 물에 담가보면 알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물을 한번 묻혀서 하는 게 좋은데 제가 한번 해보면 가식이라 했어요. 가식. 여기서 가볍게 제가 세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해서 뿌리 안쪽에다 이렇게 살짝 넣어서 뿌리를 감싸고 요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맙니다. 저는 세게 안 말아요. 살짝 마르면 굳이 지주 때 이걸 지지하는 지주 이런 것들을 안 박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감아요. 이렇게 감으면 힘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수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써보시니까 수트 좋죠. 이번에 수트 포에이 잡고 이렇게
감싸서 쏙 제가 수태양을 정확하게 보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잘 보관했다 보내드릴 테니까 전부 걱정하지 마세요. 9번, 10번은. 그리고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게 초기에 비료 많이 올리면 큰일 납니다. 초기에. 성장해서 막 쭉쭉 자랄 때는 비료를 들어가도 비료가 걱정이 없는데 초기에 비료를 많이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먹은 건 없어요, 비료가. 그럼 많이 쌓이겠죠. 이 바크 같은 경우는 비료 주면 흘러내리니까 용탈이 되는데 얘는 계속 쌓여요. 누적되고 쌓이고 비료가 쌓여요, 녹은 게. 그럼 어떻게 되죠? 염류. 직접. 그러니까 여기 농도보다 화분 속에 비료 농도가 비료 때문에 더 진해지면서 여기가 부식되고, 첫 번째는 산화되고 부식되는 것도 있지만 얘가 삼투압을 이용해서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역삼투압이라고 이렇게 거꾸로 여기 있는 물을 밑으로 빨아줘요. 그래서 쪼글쪼글해지고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을 때는 비료를 주는 건 좋다. 연면십이 뿌리가 약하니까 연면십이나 관주류에서 아주 약하게 주는 게 좋고, 만약에 오스모코트 마감포케인을 올려도 돼요. 확 녹는 게 아니니까. 1년 동안 녹으니까. 오스모코트나 멀티코트, 홈그린 이렇게 해서 그 완효성 코팅 비료는 올릴 때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매달만 올려놓으시든가 아니면 안 올렸다가 어느 정도 잘 자라면 그때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뿌리가 뻗어서 잘 돌 때까지는 완전히 흠뻑 주는 분은 주면 안 되고 그냥 살짝만 줘서 뿌리가 나오길 때까지 과습 안 되게 키우셔야지 뿌리가 빨리 돕니다. 빨리 돈 이후에 정상적으로 키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11번에 나트륨 워커리아나 플라미아나 12번에 이런 것 아이들 있잖아요. 정상에 뿌리 다 내려 있는 상태들은 11, 12번. 그 다음에 J1213이 아니고, J1213이가 13번까지인가? J1213이가 어디였어? 13번. 얘는 아니고, 여기까지는 아니구나. 요거까지. 얘도 새로 심었으니까, 요거는 그냥 봄까지 그냥 키우세요. 건들지 마시고 그냥 키우는 게 좋고, 고수님들은 알아서 하시고, 나는 뭘 건들지 마, 그냥 건들래 이런 거 고수님 알아서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수태나 뭐 나머지 이상 없으니까 4월까지 놔뒀다가 그때 분갈이 하시는 걸로 하고, 그때 분갈이 할 때는 수태 체크해보고, 그죠? 뿌리 체크해보고 그때 판단하시면 돼요. 수태 뿌리 체크해서 수태가 오래됐다, 부슬부슬하다, 그럼 무조건 다 털어야 되고, 뿌리가 상했다 그러면 뿌리 딱 자르고 분갈이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14번이 14번까지 똑같네. 예. 워크레나 스와브 베베도르하고 알바센스 파라조이저도 요거 그대로 4월까지 그대로 키우세요. 지금 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 이쁘게 순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데, 얘만 그래. 샘플만 쌍대로 나오네요. 양쪽으로 나오네. 여기서 수입 들어와서 분촉해서 힘을 못 받고 없어서 얘가 이제 뿌리를 내려서 어느 정도 할착 됐더니 그동안 뭐가 쌓여있나 봐요. 그래서 나는 한 번에 두 촉 낼게. 다 그러진 않지만 얘는 두 촉이 나오네요. 네, 15번에 고도이 셀프하고 파이어 댄스는 요거는 받으시면 그대로 이렇게 눌러서 봄까지 그냥 가도 돼요.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뿌리가 안에 있는 뿌리가 바깥으로 나온 뿌리를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뿌리의 그 구조가 다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화분 속에 있는 뿌리하고 요 뿌리 있죠. 바깥에 나와 있는 이 기근이 약간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받으시면 이렇게 해서 빼보고, 스테 이상 없어요. 그래서 요거 뺄 때 물 주고 빼서 요런 애들 바크 떨궈내고, 위에서 이끼 있는 거
걷어내고 그대로 해서 여기만 덧대서 토분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키우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이게 큰데 분위기 작아. 원래 카틸리아는 그렇게 키워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 17번은 마더모델이죠. 16번이 마더모델이 여기 두 개요. 저희가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마음에. 그때 뭔 일인지 수태도 이상 없고 하는데 요거는 다 받으시면 얘는 좀 큰 분으로 옮기시고요. 바로 다 털어서 옮기시고 이건 아마도 제가 볼 때 안 봐도 털어야 될 것 같아요. 물에 충분히 털 때는 물에 충분히 불려서 솔솔 떨어져요. 그래서 세화분으로 가시고 요거는 제가 봤는데 지금 뿌리도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는데 여기를 물을 주고 이렇게 걷어 보세요. 이렇게 걷어서 쭉 걷어요. 그래서 한 1cm 정도 걷어서 그 위만 살짝 갈아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정도 고가잖아요. 이 정도를 사신 분들은 뭐 알아서도 분갈이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가면 다 털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게 조직인데 저희가 나오면 그때 제가 20%에 30% 현재 나온 게 1차 개화 때 20% 정도 30%니까 10개 중에서 2개, 2-3개 정도가 마더 모델 형태를 띠고 나오고 나머지는 틀리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 나머지도 1년 더 키워서 세력이 더 좋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대부분의 화형은 좋아요. 근데 이게 조직배양이지만 완벽하게 마더 모델은 똑같은 애들도 있고 거기서 약간 변이처럼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죠. 자기 개체명을 붙이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제 거에서 핀 거고 이건 마더 모델하고 거의 유사하게 폈고 요거는 우리 여기 키움터에 계신 분이 폈는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마더 모델처럼 약간 위로 이렇게 올라갔고 얘는 좀 밑에 내려온 스타일이고 그죠? 여기는 약간 네모 같고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같이 둥글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훨씬 더 귀엽긴 얘가 귀여운데 얘를 마더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거의 마더 모델부터 이뻐 보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것조차 내년에 다시 한번 꽃을 폈을 때 계속 요 형태로 나온다. 지금 이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얘는 마더 모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얘의 개체명을 따로 지어야 돼요. 저는 이런 것도 더 좋아요. 마더 모델처럼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근데 이렇게 마더 모델처럼 내년에 똑같이 또 나오다 그러면 얘는 마더 모델 MC 거고 얘는 마더 모델 중에서 개체명을 지어야 되는 거고. 근데 내년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얘네들이 워낙. 그래서 이뻐요. 그리고 향도 틀립니다. 두 개가 지금 보면 얘는 되게 부드럽고 톡 싸요. 근데 저도 이거를 얘는 원래 그런 향이야 이런 향이라 말을 못하는 게 얘는 지금 핀지가 근 2주차 돼가고 요거는 핀지 한 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차이인지 아니 향에 대한 제 매일매일 맡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물론 가정에 계신 분들은 하나 나오면 아침 점심 저녁 또 맡고 다음날 또 맡고 또 맡으니까 향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데 저는 뭐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못 해봤고 그렇지 못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난 팔아요 재배법 시간을 마치고요. 월요일 날 저희가 아주 특이한 난들 또 많이 판매하니까 그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입해 주시고요. 그 2025년도 저희 난 알아요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인데 이게 보니까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지 초기 전파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난을 죽이고 난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빨리 그런 분들이 방황하지 않고 제 채널을 빨리 찾아서 와주실 수 있도록 많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화이팅!